5회 세무기 문제입니다. 1번 조세법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죠? 신의성실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도 맞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혀 틀린 문장이죠. 3번 틀렸어요. 조세평등주의를 바탕으로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2번 국세기본법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이 뭐죠?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거죠. 실질적인 주인은 나고요. 이러한 경우에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보고 있다. 맡긴 사람을 명의신탁자라는 말 쓰는 거예요. 국세부가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3번 법인의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원칙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외 원천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내국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소득과 청산소득 틀렸습니다.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3번 틀렸어요. 외국 비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4번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일단은 2억 1천만 원 나와 있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억 1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억 1천만 원. 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법상 적정하다. 급여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임원 상여 한도 초과니까 송금 불산입이에요. 400만 원. 임원 상여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4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1,500인데 1,400밖에 안 했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100만 원 송금 불산입이죠. 과태료 100만 원 송금 불산입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출원가는 기업회계와 세무상의 금액은 동일하다. 뭐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2억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2월 계속은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없으니까 과세 표준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 2억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억까지가 몇 퍼센트? 10%니까 2천만 원이고요. 2억까지는 2천만 원, 2억 추가된 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에 20%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두 개 더해서 2,300만 원입니다. 답은 2번. 5번. 입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세무상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입금불산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 맞습니다. 의제 배당은 상법상의 이익 배당이 아니므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는 걸 의제 배당이라고 하고요. 의제 배당은 입금이 아닙니다. 입금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가 등이 초과 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므로 정책적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이죠. 6번. 입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음 중 입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이. 여러분 원래 저가 매입은 입금 산입이 아닌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땐 입금 산입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산의 양도 금액,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모두 입금 맞죠? 그러나
자산 수중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불산입이라고 배웠어요. 7번. 다음과 같은 평가 손실을 계상했다.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장부금액 1억 원인 기계장치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처분 가능한 시가인 1,000만 원으로 감액했고요. 손상차손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죠? 인정됩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빵이 부패해서 전량 폐기 처분하고 재고자산 폐기 손실 1억 원을 계상하였다. 진부와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썩은 거니까 기업과 이은 모두 평가 손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느냐면 시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 8번. 윤재민 회계사는 회계정보상 인건비 내역을 검토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항목을 물었어요. 임원에게 명시되어 있는 보수보다 500만 원 적게 지급했어요. 적게 지급한 거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지배주주가 아닌 사용인 박정열 씨에게 급여 기준에서 정한 상여금을 초과하는 특별추석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여러분 사용인이 종업원을 뜻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는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회사 지배주주의 아들인 이규남 과장에게 여러분 과장은 종업원 하지만 과장은 종업원이긴 하지만 지배주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송금불산입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회사의 등기이사 박지영 씨에게 임원상여 한도 내에서 특별상여금 지급했으니까는 뭐 세무조정 없어요. 틀린 것은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산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이죠. 발생주에 따라 미수수익 인식한 거 입금불산입이죠. 장기할부 판매에 따라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승한 것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장기도급공사는 진행 기준인데 완성 기준으로 인식을 했으니까는 서로 잘못했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3번이었어요. 10번.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은 영업장별과 상이한 방법, 서로 틀린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선인선출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신고기한 경과에서 신고했을 때는 임의 변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원래 일반적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하라고 그랬죠. 넘어가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임의 변경이라고 해서 임의 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 맞았네요. 답은 3번. 11번. 감가상각과 관련한 자료이다.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IFRS 도입에 따라 추가되는 송금산입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컴퓨터는 40만 원이 한도액인데 80만 원 했으니까 한도 추가가 40만 원 생겼습니다. 송금불산입이죠. 옆에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송금불산입. 두 번째는 30만 원이 한도액인데 20만 원밖에 안 했죠. 10만 원 부족하게 했습니다. 부족하게 했을 땐 세무조정 없어요. 부인액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25만 원이 한도액인데 30만 원 했으니까 5만 원 한도 추가됐죠. 송금불산입 써보시고요. 네 번째는 220만 원이 한도액인데 2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얼마 부족하게 했죠? 20만 원. 원래는 부족하게 했을 때는 세무조정 없지만 여기에서는 기초 부인액이 50만 원이 있으니까 둘 중 작은 금액을 송금산입해 줍니다. 때문에 20만 원 송금산입 받을 수 있어요. 송금산입은 20만 원, 송금불산입은 토탈 얼마가 됩니까? 45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 지정기부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거 봤더니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인데 얼마 지출했습니까? 1,800만 원 지출했으니까 300만 원 한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 한도 추가됐고 당해 연도에는 4천만 원의 한도액인데 3,5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으니까 미달 지출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미달 지출액 500만 원과 전년도 한도 추가 중에서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전기에는 한도 추가가 얼마 생겼느냐면
한도 초과가 300만 원이 생겼어요. 단기에는 미달 지출액이 이거 300만 원 생긴 거 그죠? 300만 원 생겼고요. 미달 지출액이 50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년도 한도 초과액과 미달 지출액 500만 원과 전기 한도 초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송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300만 원 송금 산입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전개는 한도 초과가 300만 원 됐고 단계는 미달 지출액이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미달 지출액과 전기 한도 초과 중에서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이다라는 얘기죠. 13번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입니다. 이 명세서를 고문회계사에게 제시한 결과 회사의 수익금액은 일반 수익금의 100억 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 한도가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만 원이고요. 일반 매출 한도의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액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해줘야 접대비 한도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총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나 볼까요? 총 매출액은 일반 수익금액이 100억 원이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이 25억이 있으니까 125억이겠네요. 125억. 그러면은 100억까지는 여러분들 100억까지는 0.2%입니다. 0.2%면 2천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 그 총수익금액 기준 갖고 하는 거예요. 총수익금액 기준 갖고 100억 초과된 게 얼마죠? 25억이에요. 곱하기 0.1%는 250만 원. 그러면 2250만 원입니다. 2250만 원. 여러분들 지금 그 자료에서 총수익금액 기준을 보시면은 100억 이하는 만분의 20이니까 0.2%에서 2천만 원 가 있고요. 100억 초과 500억 원 이하는 250만 원. 25 곱하기 0.1% 만분의 10이 0.1%예요. 250만 원. 두 개 더해서 2250만 원이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일반 매출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억. 100억까지는 0.2%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일반 매출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샵 1번은 225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2천만 원이 갑니다. 2천만 원. 일반 매출은 100억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100억 곱하기 0.2%에서 2천만 원. 그러면은 총 매출액에서 일반 매출을 빼주시면은 특수관계자 매출이 나와요. 특수관계자 매출이 25억이 나오고요. 얘는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2250에서 2천만 원 빼주면 250만 원 나오고요. 250만 원의 10% 무조건 10% 저게 공식이에요. 25만 원이 나오죠. 여기 2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5만 원. 25만 원.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을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3,225만 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되는 거죠. 샵 2번은 3,250만 원입니다. 자, 총 매출액에서 일반 매출을 빼주시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나와요. 특수관계자 매출은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 매출 한도 2,250에서 일반 매출 한도 2천만 원을 빼주면 250이 나오고요. 250의 10% 25만 원이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도액이 3,225만 원인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기 접대비 해당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잘 봐요. 접대비 해당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법적 증빙 미사용으로 인한 금액이 500만 원이 있으니까 지출액은 4,500만 원. 4,500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대비 한도 초과는 1,275만 원인가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1,275만 원이 아니라
계산 한번 해볼까요? 4,500에서 4,500만 원 마이너스 4,500만 원 마이너스 3,225만 원. 3,225만 원을 빼주시면은 네, 1,275만 원.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 잠깐만 한번 볼까요?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는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가 그죠? 100억까지가 0.2%면 2천만 원. 일반 매출 한도는 2천만 원. 그죠? 샵 2번이 접대비 한도액이 그죠? 2천만 원 더해 주시고요.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가 25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자 매출 한도가 25만 원. 그러면은 1200만 원에서 플러스 2천만 원을 더해 주시고요. 플러스 25만 원을 더해 주시면은 3225만 원. 3225만 원. 예, 맞는데 3225만 원. 답이 없어요, 지금. 접대비 한도액은 3225만 원. 답이 없습니다. 3225만 원이 답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지출액이 5천이 아니라 부인당한 게 500이 있으니까는 4,500이 되는 거죠. 4,500. 그러면은 4,500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4,500을 빼주시면은 접대비 한도 추가는 1275만 원이 한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1275만 원. 답을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으로 하시되 샵 2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3,225만 원. 3,225만 원이고요. 접대비 한도 추가는 1,275만 원이 되죠. 1,275만 원이 한도 추가돼요. 1,275만 원. (100억까지가) 0.2%면 2천만 원이고, 그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25억 원. 해설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2천만 원. 총수익금의 기준이 2250에서 2천만 원을 빼주면은 250.